자, 오늘은 의식 흐름의 기법과 관련해서 유해라는 작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자. 의식 흐름 기법이라는 게 서울상의 특징에서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의식 흐름 기법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유해하고 날개라는 작품하고 소설가 구보시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의식 흐름 기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식 흐름 기법에 대한 개념은 한번 보고 그러고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간 실존의 문제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이해와 감상이라는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전체 주제를 한번 보게 되면 의미가 좀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아. 감기가 걸려갖고 좀 코 맹맹하네. 자, 한번 봅시다. 핵심 정리 한번 볼게. 심리소설이라고 나오지. 우리가 앞에서 내적 독백, 그 다음에 내면 심리, 이렇게 하면서 내적 독백은 1인칭 주인공인 경우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소설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다 보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많아. 그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서술자,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과 같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선 인물의 심리보다는 이 인물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어떤 사건에 대한 흐름, 이런 걸 나타내주게 좀 편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현재의 상황에서의 나의 심리를 드러내는데 좀 더 유용하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어떤 사건에 대한 흐름을 서술해 주는 것, 여기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에서 찾을 때 감각적인 부분, 그 다음 문장이 짧게 나타나는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아. 그 다음에 현재형, 그 다음 전적 작가 시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과거형으로 서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좀 더 낫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특징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의식 흐름의 기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현재형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 호흡이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호흡이 긴 문장, 다시 말하면 만연체의 문장을 사용하지만 중간에 쉼표를 끊음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좀 전달하는 그런 소설도 있어. 소설가 구보시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 유해 같은 경우는 호흡이 짧은 아주 간단간단한 문장들을 주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여기다 한번 첫 문장을 잠깐 보면,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볼덩이처럼 차다. 뭐 이렇게 좀 짧게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이게 인물의 심리를 또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유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 읽어볼게. 이데올로기의 전향 여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1시간의 유예 기간을 그는 죽음의 유예 기간으로 받아들인다. 이데올로기의 전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뇌도 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는 죽음의 유예 기간으로 받아들였다. 원래는 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 이데올로기의 전향 여부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의 전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뇌도 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인시 마음의 결정을 했던 거지. 그지? 이데올로기 전향 여부랑 상관없이 요게 남측이라고 한다면 자유를 생각할 거고요. 북측이라고 할 거면 사회주의일 거 아니야. 남측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데 북쪽으로 선택을 해라. 하지만 우리 광장 같은 거 들어봤나? 거기 어떤 단호함이 등장하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은 나에게 죽음, 마지막 선택의 길은 여기 있다는 거지. 됐지? 이런 선택이 어떤 것을 의미할지 이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보면 지금 했던 얘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해와 감상을 좀 읽었을 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네모칸을 잠깐만 읽어볼게. 여기도 이제 중요하게 실존이라는 말을 좀 써놨는데, 실존의 개념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인간의 존재와 죽음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이 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 의미를 지닌지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작가의 이런 실존 탐구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실존 탐구의 자세는 이렇게 한번 보면 돼.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과연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실존 탐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고, 철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간다면 좀 다양해지겠지만 문학적 측면에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꼭 기억해 주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소재가 흰 눈밭이야. 요거는 흰 눈. 요게 이제 뒤로 가면 좀 눈이 중의적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 그럼 본문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 밑에 보인다. 유해의 비극성을 심화하는 장치가 나오지. 흰 눈은 이 작품의 전체 배경이고 작중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인공이 흘리는 붉은 피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지. 그래서 작가는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흰 눈과 좀 이따 인문군들의 어떤 행동들이 좀 유사한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 사람이 죽더라도 여기 있는 눈은 그대로 밝음을 흰색의 어떤 모습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민군도 평소와 같이 생활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일상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쟁의 어떤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본문을 한번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소설은 우리가 평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좀 길어질 수는 있어. 그래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 중간에 한번 끊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땐 여러분들 읽어보고 다시 또 한번 감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자, 한번 봅시다.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이 주인공이었던 기죠? 처진 것 같아.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우린 알고 있지. 선택 어떤 상황이었었지만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유해는 죽음의 유해일 뿐이다. 조금 밀어주는 거겠죠.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이처럼 차다. 허옇게 흙벽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속. 서너 길 높이의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자, 감각적인 표현들 나오지? 이런 감각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거나 현지형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비인칭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진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 한 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자 복행. 누가 며칠 전까지 여기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 한 가지지. 내면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하나의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씩 붙일 때가 있어. 그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배웠을 때 내면 심리를 드러내되 그 부분에 대한 독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하고 사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있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자, 다시 나의 심리가 그죠?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타났지.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참 앞에 부분에 이 부분이 됐죠? 내가 이제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한 방아쇠를 당겼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한 거? 그렇지, 구하기 위한 거였지. 그럼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었을 거야. 됐죠? 그래서 얘가 잡혀오게 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겠지. 자, 그 다음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자, 이 부분 봐. 지금 대화하는 양상인데 따옴표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주인공을 신문하는 요 부분이에요. 주인공을 신문하는 인민군 장교의 말이므로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따옴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요거야. 이는 인민군 장교의 말이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자,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회상되는 것이며 계속되는 의식의 흐름을 강조하려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이 나지문 같은 경우도 주인공의 어떤 의식 세계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인문군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상과 관련 있는 부분이지. 사상에 대해서 회유하려는 거지. 요 회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광장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단호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의지입니다. 죽음을 명확하게 끝내려는 이런 의지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실존전 탐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다시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던 눈. 그리고 따발총구를 등 뒤에 느낌이 앞서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이 아른거린다.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들의 뚝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의식세계다. 추측하고 있지?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계속 뭐 하는 거야? 상상하고 있죠. 좋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홀랑 발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 찢기긴 하였지만 아직 빛깔이 잿빛인 미 전투복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 그죠? 전쟁이라는 것들을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네. 나는 발가벗은 제 주위에 살이 빨간이라서 얼어서 흰 뚝을 걸어간다. 자, 걸어간다. 잘 봐. 있을 것이다. 말할 테지. 소리가 날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걸어간다. 자, 잘 봐야 돼. 밑에도 써있지만 미래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서술한 거야. 요거는 비극적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한 거. 자, 밑으로 갈게. 나는 그대로 쓰러진다. 총을 맞았겠지.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둘러매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에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가들 테지. 됐죠? 요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을 죽였는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됐지? 이렇게 일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전쟁의 비인간성을 부각하기 위한 거지. 자, 좀 전에는 뭔가 상상하는 거였었잖아. 그지? 그걸 이제 현실처럼 표현했죠. 그 다음 다시 나중에 뭐 할 것이다 라고 추측으로 끝나게 되고, 이게 상상이거든. 이 장면이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됐지?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에 있어. 페이지는 146쪽이야. 그 부분에 보면 앞장면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죽음의 장면이 내포하는 의미는 죽음이 그에게 의식과 현실이 합치되는 실존적 순간으로 의미화됐기 때문이다. 즉 그에게 죽음은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이 좀 어렵지? 다시 한번 볼게. 죽음은 그에게 의식과 현실이 합치하는 실존적인 순간으로 의미화된다.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 상황이야.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거지. 됐지?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으로 움켜진 채 신음하다 영원히 묵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격렬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퀴퀴한 냄새가 또 고에 스민다. 1인칭.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됐을 것이다. 전쟁이 가지고 있는 참상이겠죠.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자, 이거는 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선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에 전쟁을 했던 이유는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체제가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유토피아? 아주 긍정적인 세계죠. 이상향. 이런 거를 꿈꾸면서 사람들을 독려했을 거야.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뭐 이 사회 체제가 우리한테 이제 얼마나 행복을 줄 건지, 그 다음 상대방의 체제는 부정적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쟁 그 자체야. 싸우다 죽는 거. 무엇을 위한다는 거, 무엇을 얻기 위한 것. 그지? 그것도 실체 보니까 아니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죽게 돼? 사람들이 죽게 되지. 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인간의 생명들이 진짜 보잘것없는 걸로 끝나버린다라는 어떤 탄식. 됐지?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
방안이다. 방안에 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그로 바뀌었다. 중요하네. 3인칭 밑에도 써있죠? 꼭 기억해야 돼. 그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간다.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에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있다면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자, 문장이 어때요? 그렇지, 짧은 문장. 간결체. 이런 게 바로 심리를 드러내죠. 됐지? 그래서 앞에 나온 대로 의식 흐름의 소설이라는 게 이런 느낌의 소설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문이 삐그덕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그지?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차고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자, 이런 건 뭘 나타냈지? 그렇지, 심리겠죠. 분명히 죽음에 대한 어떤 비장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뭔가 또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고개를 들었다. 맑은 강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 착각이 아니었다. 자, 끈따옴표 나오지 이제. 왜 그럴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어? 내면의 소리가 아닌 현실의 소리라고 그랬지? 그럼 그 전까지는 그렇지. 자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현실이 이렇게 존재해. 여기에 주인공이 있어. 나가. 이 세계를 이 사람이 의식 속으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한테 서술해 준 거고 우리가 독자겠지. 됐지?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야. 됐지? 예. 중간중간에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잡혀왔는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의 심리를 직접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개어짚으며 기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로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눈이 얼굴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된다. 이 정확히 걸음을 옮는다는 게 이 화자의 어떤 의지. 요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눈은 의지적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됐지? 그 위에 나와 있는 찬눈 이렇게 되잖아. 여기 아까 했던 이 눈이 하나의 의식 요걸 가리키거나 아니면 실제 내리는 눈 두 개를 가리켜. 됐지? 자, 밑에 또 읽어볼게. 자,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걸음을 뗐다. 눈은 의지적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어떨어졌다. 눈에 잎사인 흰 뚝길이다. 오,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거냐. 사형당한 거지. 기죠?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그러면 봐.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 탁 트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들은 뭔가 넓은 벌판이라는 거지. 아까 몸속에 갇혀 있었잖아. 바로 나오면서 어떤 넓은 대지 벌판을 느낀 거니까 화자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면모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것이요. 그 전에 회유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거부했다고 볼 수 있겠지. 걸음마다 흰눈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끝을 맺어야 한다. 그게 바로 뭐야? 이런 거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게 되는 거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걸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명확하게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의 흐름이겠지. 끝난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흰눈이 이제 회색빛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명암의 변화를 통해 주인공의 의식을 잃어가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흰눈의 차가운 이미지가 존재의 무의미함을 고조시키고 있다.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 가볼까?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을 한번 쭉 보고요. 연발하는 총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갈게 바로. 흰눈이 회색배로 흩어지다 점점 어두워간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야.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자, 여기 앞에 나왔던 거. 기지. 그래서 밑에 보면 전쟁의 비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비장미, 고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가들 테지. 눈을 털고 쥐의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여기 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점점 어두워간다. 의식이 잃어가는 상황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야.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 눈이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됐지?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흐려지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 눈 감을 때 그 카메라가 이렇게 좀 어둡게 나중에 바뀌잖아. 좀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 좀 볼게요. 죽음이 지닌 실존적 의미가 자꾸 어렵게 다가왔지? 여기 한번 잠깐 보자. 죽음은 실존적 의미를 지닌 유의미한 끝이다.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죽음의 순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완성하는 순간이래.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된다. 자, 만약에 죽음의 순간에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건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지. 자, 밑에 볼게.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된다. 라든가 끝나는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다짐의 반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의 의지는 곧 실존적 인간의 의지인 것이다. 이렇게 됐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 뭐 인간이잖아. 뭐 이런 개념이지. 자, 그래서 1인칭은 내면 심리, 3인칭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부분,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요거는 보기 기억해 주세요. 됐지? 앞에 나와 있는 구성상의 특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요약을 한 시점에 대한 특징이 나와. 그래서 1인칭, 3인칭, 1인칭은 주인공의 자의식이 깊어진 부분에서는 독백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을 보여줄 때는 3인칭 시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됐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의식 흐름 기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 소설 자체가 좀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가 유해라는 작품은 광장이라는 작품하고 항상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작품이야. 광장 이렇게 의식 흐름 기법이라는 것은 광장, 그 다음에 유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로 요한시집. 요건 또 일반 소설과 다르게 상중하로 나뉘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요한시집하고 유해를 또 묶었던 모의고사가 있어. 난이도는 아주 높았겠지. 그지? 하지만 유해와 요한시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난이도는 그렇지. 무진장 쉬워지겠지.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어쨌든 내신의 어떤 문제 유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뭐 사고력 자체를 키우는 것보다는 배경을 많이 집어넣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항상 무슨 얘기를 했지? 그렇지. 문학이 어려운 건 익숙함으로 극복하자. 반복을 통해서 뭐 하자? 그렇죠. 쉽게 만들자. 자, 다음에는 유해와 요한시집이 묶여있는 문제를 또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억이 날 거야. 아마 일주일이나 2주일 텀을 주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도 뭐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